안녕하세요. NC스코리아의 최장훈입니다. 이번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작년에 저희가 인수한 재료정보 관리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 이제 그란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란타 제품군들 중에서 어떤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란타 제품 중에서 재료 정보를 관리를 해주는 툴 중에 하나인 그란타 MI에 관련해서 동영상과 함께 이제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그란타 디자인, 사실은 이 그란타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 자체 또는 이 인수되기 전에 이 이름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그란타 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인 히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렇게 설립돼서 이렇게 쭉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NC스 그란타로 인수가 돼서 출시가 된 이제 4가지 제품에 대해서 각 제품마다 이 제품들에 대한 간략한 특징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란타 MI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동영상 데모와 함께 제가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한 번씩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란타 디자인은 먼저 1994년 캠브리지 대학의 마이크 애쉬비와 데이비드 세본 교수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첫 번째 제품은 캠브리지 머티리얼 셀렉터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 99년까지는 사실 교육과 그란타 머티리얼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거에 사실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인더스트리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췄고요. 이후에 재료 연구 개발을 위한 재료 데이터 수명 주기 관리 툴인 그란타 MI, 그리고 CS 셀렉터, 그리고 CS 에듀팩을 2003년에서 2005년 이때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특히 항공우주 분야에서 이제 큰 성장을 이루었는데, 2009년부터는 미국과 독일에 처음으로 이제 그란타 디자인 해외 지사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주요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와의 이제 여러 가지 파트너십들도 강화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는 제품 수명 주기 관리 분야에서 재료 데이터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들이 좀 많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CAD, CAE, PLM 이런 분야들과 그란타 MI의 재료 정보에 대한 어떤 연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고요. 2016년부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그란타 MI의 성공 사례가 좀 증가를 했었고, 그리고 첫 번째 PLM 통합 프로젝트 진행 및 그리고 이제 적층 제조 분야에 이제 그란타 MI를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인더스트리 4.0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재료 연구 개발 측면에서 머티리얼 4.0에 좀 더 힘을 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적층 제조 및 재료 설계를 위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또는 시험과의 어떤 결합하는 새로운 접근법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란타 제품은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통 저희가 이제 그란타 MDS라고 얘기하는 Material Data for Simulation, 그리고 그란타 셀렉터, 그란타 MI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그란타 MI 프로, 이렇게 4가지의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존 이제 2019 버전까지는 사실 MI 프로라는 게 따로 존재는 하진 않았고요. 2020 R1 버전부터 MI 프로라는 제품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내용들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일단 이 모든 그란타 이 제품들, 사실 이 4가지 제품군들이 있죠. 이 4가지 제품군들은 그란타 자체에서 제공을 하는 머티리얼 데이터를 모두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란타 자체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재료 물성치 또는 재료 정보 데이터, 사실 물성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도 그란타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MDS, 즉 Materials Data for Simulation과 그란타 셀렉터, 그리고 이 좌측에 있는 2가지 이것과 그리고 그란타 MI, 즉 보면은 MI 엔터프라이즈, MI 프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MI 제품군들과의 사실 그 2가지의 큰 차이점은 여기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즉 고객들이 직접 가지고 있는, 즉 인하우스 데이터들을 관리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사실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MDS나 그란타 셀렉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란타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들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란타 MI 제품군들 같은 경우는 직접 보유하시고 계신 데이터를 결국은 그 어떤 뭐 수명 그 제로 데이터 자체를 이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란타 자체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머티리얼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재료 정보들을 사실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가장 왼쪽에 보신 이 코어 데이터, 즉 코어 데이터에서도 이 머티리얼 유니버스와 젠커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 그란타 디자인에서 원래 어떤 뭐 제로 데이터 자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약간 편집을 해서 그란타에서 제공을 하는, 기본으로 제공을 하는 재료 관련된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메탈, 폴리머, 컴포짓, 프로덕트 리스크, 메디컬, 에어로, 어디티브, 그 외 기타 등등 다양한 어떤 데이터 번들들을 구성을 해서 이제 고객분들께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 자체에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키라고 해서 이렇게 색깔별로 어떤 항목들이 어떤 데이터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지를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위에 나와 있는 이 제네릭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 뭐 먼저 살펴보면 제네릭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일 대표적인 게 머티리얼 유니버스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뭐 머티리얼 유니버스 한번 열어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데이터들은 그란타 디자인 본사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결국은 수정, 뭐 사실 데이터 자체를 아예 바꾸는 건 아니죠. 사실 잘 사용하기 쉽게 잘 바꿔놓은 그런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외에 뭐 이런 뭐 스탠다드 스펙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들 여기서 보시면은 ASM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MI21 뭐 이런 데이터들, 사실 이런 데이터들은 대부분 산업계에서 표준으로 사실 사용을 하고 있는 여러 재료 정보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테스트 데이터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A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엔시스 미케니칼 또는 일렉트로닉스 데스크탑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재료 데이터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머티리얼스 데이터 포 시뮬레이션 즉 MDS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 해당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외에 이제 여기 아래쪽에 있는 하늘색으로 된 라인으로 쭉 사실은 위쪽에 있는 그 데이터 번들과 아래쪽에 있는 번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데이터 번들과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번들의 구분은 사실은 아래쪽은 그란타 MI 엔터프라이즈 제품에서만 사실 여기 있는 5개에 대한 어떤 데이터 번들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사실 지금 뭐 보통 사실 그란타 관련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사실 저희 제품군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CA 시뮬레이션 쪽 관련해서 뭔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사용하시고 싶으신 어떤 뭐 데이터들이 모두 다 여기에 담겨 있냐라고 뭐 이런 부분, 이런 질문들 사실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즉 그란타에서 제공을 하는 데이터는 CA 시뮬레이션 사용자들만을 위한 데이터를 사실은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디컬에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있는 시험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이런 뭐 시험 관련된 데이터에 보시면은 시험을 어떤 프로세스로 했는지 또는 그런 시험을 했을 때 어떤 뭐 장비들을 사용을 했는지, 즉 재료 관련된 수치적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텍스트 정보 또는 링크 정보 또는 아니면은 파일들이 첨부가 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서 이제 대략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각 그란타의 제품군들마다 각각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각 제품군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란타 머티리얼 데이터 포 시뮬레이션, 즉 저희가 보통 MDS라고 줄여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이 MDS 제품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이 MDS 제품군들은 여기 보신 것처럼 그란타 머티리얼 프로퍼티 데이터, 즉 그란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머티리얼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이제 직접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사용을 하는 부분이 엔시스 미케니칼이나 또는 일렉트로닉스 데스크탑에서 직접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700여 개 정도의 재료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화면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미케니칼 또는 일렉트로닉스 데스크탑에서 액세스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MDS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재료 물성치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은 뭐 보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들의 데이터들을 단순 포인트 데이터가 아니라 커브 데이터들을 동시에 포인트 데이터와 동시에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MDS를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한 예제로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뭐 미케니컬 기준으로 해서 예제를 한번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미케니컬 같은 경우는 이제 미케니컬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띄우고 나서 재료를 정의를 할 때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이제 즉 머티리얼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라이브러리 항목에 가보시면 그란타 머티리얼스 포 데이터 시뮬레이션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이 항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 있죠. 이 데이터 내에서 검색을 하고 그때 어떤 이름들 가지고서 데이터들을 검색을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리스트가 뜨게 될 거고, 해당되는 항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에 대한 그 어떤 관련된 내용들, 간략하게 덴시티, 영스 모듈러스, 뭐 그 외 기타 등등 재료 물성치들에 대해서 하나씩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래쪽에 보시는 이 뷰 디테일이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커브 데이터들이 적용된 부분, 즉 현재 브라스라고 하는 이 재료 물성치의 상세한 데이터들을 쭉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데이터들을 그란타 MDS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다음 설명드릴 제품군은 그란타 셀렉터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란타 셀렉터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문구처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료를 잘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용을 하고 있는 재료 물성치 데이터는 저희가 앞서 그 쭉 표로 한번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데이터 번들들 한번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재료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표로 뿌려주는 거죠. 화면상에 보여주고 나는 어떤 항목들에 대한 재료들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때 이 재료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랜타 셀렉터는 사실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사실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선택한 것들을 비교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리포팅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료 관련된 어떤 항목들을 이런 XY 데이터 형태로 표시를 해주는데, 이때 여기 있는 점, 이렇게 파란색 원형이 있죠. 이런 점 하나하나들이 결국은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재료 데이터가 이런 영역에 이렇게 걸쳐 있다라는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검색을 한 재료들끼리 이렇게 테이블로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피지컬 프로퍼티가 A라고 하는 머티리얼보다 B라고 하는 머티리얼에서 10% 훨씬 더 높다, 작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중 조건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때에 대해서 강성을 가장 좋게 가져갈 수 있는 재료 데이터는 어떤 게 될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선택을 하는, 사실은 FEM으로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이그젝트한 솔루션이 있는 어떤 그런 조건에 대해서 사실 효율적인 재료 데이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단순 이런 보가 있고 위에 어떤 하중이 왔을 때 수식이 있죠. 이때 가장 효율적인 재료를 어떻게 선택을 하면 될까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란타 셀렉터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데이터 번들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로 여러 가지 어떤 소프트웨어들 형식으로 사실 해석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익스포트를 해주는 기능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당되는 이 앞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비교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이런 쭉 일련의 항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리포팅도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란타 MI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란타 MI는 앞서서는 이제 MDS나 아니면 셀렉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서 사실 사람들이 해석자가 사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어떤 재료를 사용을 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이런 형태를 보였다면, 그란타 MI는 전체 사내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즉 재료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 관련된 재료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어떤 담당자들이 있죠. 일단 왼쪽에 있는 이 부분, 이쪽에 있는 이제 머티리얼 관련된 또는 테스팅 관련된 부분들은 이쪽에 관련된 담당자들은 결국은 머티리얼 데이터, 즉 재료 데이터를 생성하시는 분들이고요. 그 외에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들을 결국은 사용을 하시는 거죠. 뭐 해석이면은 해석 쪽에서 사용하는 뭐 데이터들, 또는 그 외에 뭐 제조나 아니면 설계 쪽에서도 당연히 재료 데이터들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결국은 만들고 사용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란타 MI라고 하는 제품군을 사용을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란타 MI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사내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테스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여기에는 어떤 프로세스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 다양한 데이터들을 그란타 MI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그림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도 있지만 PDF도 있고 이런 그래프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데이터들 사실은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앞서 보셨던 이 데이터 번들 표, 한번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데이터 번들 표에 있는 데이터들도 그란타 MI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란타 MI를 이용을 해서 재료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시게 되면 사실 이제 관련된 어떤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겠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 머티리얼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어떤 식으로 이 데이터들을 잘 결국은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사용자가 이런 원하시는 대로 데이터 구조를 가져가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 트레이스빌리티, 즉 A라고 하는 재료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 다양한 이런 데이터들이 결국은 모두 다 같이 연동이 되어 있고 어디서든지 잘 가져다 쓸 수 있게, 즉 일원화된 어떤 데이터들을 그대로 모두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머티리얼스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즉 결국은 재료 데이터가 뭔가 어떤 요구 조건이 있으면은 시험을 다시 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스태티스티컬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떤 버전 관리들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런 버전 관리, 이런 기능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즉 다양한 유저가 접속해서 해당되는 어떤 데이터들을 사용을 할 텐데 그러면은 누구한테 어떤 데이터만 접속을 하게 할 건지, 또는 접속을 했으면은 이 해당 사용자가 수정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읽기만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컨트롤들, 이런 부분들도 그란타 MI에서는 사실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가장 뭐 이런 좌측 위에 있는 이쪽과 우측 아래 있는 이쪽은 사실 웹 베이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보통 뭐 익스플로러나 아니면은 뭐 크롬 이런 웹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해당 그란타 MI 서버에 접속을 하고 서버에 접속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뭐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프로덕트 리스크라고 하는 데이터에 접속을 해서 이 데이터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부분과 좌측 하단에 있는 부분은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애드온이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보통 저희가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즉 그란타 머티리얼스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 애드온 소프트웨어인데요. 그러니까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케니컬 또는 워크벤치에서 그란타 MI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즉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 산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데이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좌측 아래처럼 CAD 또는 PLM에서도 이런 게이트웨이를 이용을 해서 그란타 MI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은 이제 앞에서 보셨던 이런 내용들은 즉 가장 그란타 MI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그란타 MI 엔터프라이즈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런 뭐 다양한 기능들을 모두 다 사용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사실 그란타 MI라고 해서 2020 아론 버전부터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란타 MI 프로 같은 경우는 그란타 앞에서 말씀드렸던 MDS 한번 말씀드렸죠. 그 MDS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실제 사내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즉 고객분들께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이런 데이터들을 그란타 MI 프로라고 하는, 즉 MI 서버에
임포트를 하시고 익스포트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메인 포커스는 웹상에서 이렇게 뭐 비교하고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 그란타 MI 엔터프라이즈에서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죠. 그런 것보다 사실은 메인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사실 CA와 CAD 유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즉 CA와 CAD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뭐 그란타에서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사실은 해석 쪽에서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다 보면 사실 CA나 아니면 CAD 쪽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그란타 MI를 가지고 오고 이거를 CAD나 CA 쪽에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좀 더 CAD와 CA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게 그란타 MI 프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란타 MI 프로와 엔터프라이즈 좀 두 개의 차이점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 데이터를 관리해주고 CAD와 CA 시스템에서 사실 사용을 하고 있는 측면만 본다라고 하면 MI 프로와 MI 엔터프라이즈는 사실은 두 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프로에서는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 번들들 뭐 메탈이라든지 아니면 AM 관련된다든지 메디칼 관련된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데이터 번들들을 사실은 프로에서는 이제 따로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좀 차이가 있다면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프로에서는 데이터 구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액세스 컨트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엔터프라이즈보다 플렉서블 하지 못한 점, 뭐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란타 MI에서 즉 그란타 MI 엔터프라이즈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뭐 재료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설계자, 해석자, 재료 데이터 관리자, 그리고 시험 관리자 이렇게 크게 즉 4개의 영역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재료 데이터가 흘러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AD 데이터, 즉 설계자가 CAD 데이터를 생성을 하면 해당되는 내용을 시뮬레이션 관리자한테 당연히 넘기겠죠. 그러면 이제 해석자가 해당되는 모델을 가지고서 해석을 진행을 하려고 할 텐데 뭐 재료 데이터를 보니 뭔가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료 관련된 어떤 담당 부서에 요청을 하겠죠. 재료 데이터를 뭔가 추가를 해달라라는 식으로. 그러면 재료 관리하시는 분은 시험 쪽에 요청을 해서 결국 시험 데이터가 다시 MI 서버로 올라오게 될 거고요. 이거를 재료 관리자가 결국은 해석 쪽에서 좀 사용할 수 있게 좀 더 수정을 해서 한번 해석하는 쪽에서 사용을 하는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가게 될 겁니다. 먼저 설계자가 설계하고자 하는 어떤 설계 대상물에 대해서 그란타 MI 게이트웨이를 이용을 해서 재료 물성치를 부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제 베어링이라고 하는 이 파트에 지금 PPS라고 하는 재료 물성치를 부여를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부여한 재료 물성치를 설계자는 뭐 어떻게 잘 부여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봐야겠죠. 사실은 그란타 MI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덴시티나 아니면 영수 모듈스만 사실은 PPS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온도에 대한 데이터들까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보시는 이 CAD 툴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된 것을 다 확인을 하게 되면 해석자가 이 데이터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 관련된 재료 데이터들을 XML 파일로 그 봄 형태로 사실 익스포트를 시키게 되고요. 그 형태를 이제 해석자가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실 설계자가 마치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뭐 애드온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워크벤치를 바로 띄우긴 할 텐데 이렇게 해서 워크벤치를 띄우게 되면 이때부터는 시뮬레이션 관련 담당자가 즉 직접 해석을 수행하는 사람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전체적인 워크벤치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여기서 이제 머티리얼스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띄우게 되면 새로운, 즉 아까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드온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당 애드온 소프트웨어에서 설계자가 저장을 했던 머티리얼 본 파일을 오픈을 하게 되면 지오메트리에 해당이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재료 물성치들 사용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PPS라고 하는 재료 물성치를 온도에 대한 데이터로 이 워크벤치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정을 하고 나면 엔지니어링 데이터에서 해당되는 재료 물성치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실 이 사이에 있는, 즉 대략 뭐 0도에서 한 70도, 80도 사이에 있는 데이터에 보시면 사실 데이터가 좀 부족하죠. 이런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석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재료에 대한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란타 자체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이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재료 담당자에게 관련된 해당 내용을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당 그 재료 데이터를 좀 더 추가를 해달라는 이런 내용들을 요청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재료 담당자는 재료 담당자는 이렇게 메일로 노티스를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재료 담당자가 어떤 재료 물성치가 좀 더 뭔가 더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재료 데이터를 좀 더 확인을 해보고요. 확인해 봐서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쭉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왼쪽 화면이 이제 MI 뷰어, 즉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뷰어에 있는 그 트리, 즉 데이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디자인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해석상에서 사용이 되는 데이터들을 쭉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들 이제 업데이트를 해달라는 이런 부분들을 그 시험 담당자에게 요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데이터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 즉 지금 XX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가지고 있는 그란타 MI에 가지고 있는 시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데이터가 실제 어떤 데이터, 즉 지금 확인을 해본 거죠. 80도에 대한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시험하시는 분이 결국 시험을 다 끝내고 나면 시험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게 될 겁니다. 업로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 형태, 즉 텍스트 파일 형태나 또는 엑셀 파일 형태로 업로드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수행한 그 업로드된 데이터를 어디 데이터에 집어넣을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정의를 해서 데이터를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다 하고 나면 재료 관련해서 그 재료 담당자들은 데이터들이 잘 올라왔는지 확인을 이렇게 해보게 될 거고요. 확인된 데이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포인트 데이터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새로 추가된 데이터죠. 여기가.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커브 피팅이 필요할 겁니다. 사실 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시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맷 어널라이저라고 하는 이 저희 그란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해당 포인트 데이터를 커브 피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커브 피팅은 여기서는 단순히 기본 제공을 하고 있는 이 피팅 기능을 이용해서 커브 피팅을 진행을 할 텐데, 만약 뭐 필요하다면 인하우스 뭐 코드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커브 피팅을 새롭게 진행을 하시고 사실 업로드를 하실 수 있는 뭐 이런 방법도 존재는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커브 피팅 된 거를 그란타 MI 서버 중에서 디자인 데이터, 즉 해석 또는 CAD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데이터 테이블로 집어넣겠다라고 지정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기존에 들어온 데이터들이 한번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 현재 가지고 온 데이터고요. 근데 가지고 온 데이터 관련된 항목을 가보니 V5 unreleased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결국은 뭐냐, 업데이트는 됐지만 이게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릴리즈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자가 최종적으로 이거를 확인을 하고 모든 게 다 컨펌이 되면 해당 데이터를 결국은 릴리즈를 해서 모든 사용자들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재료 데이터에 대한 버전 관리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V5 unreleased가 사라졌죠. 그리고 해당되는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커브 피팅된 이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해석자가 해당 데이터를 다시 한번 이제 워크벤치로 가지고 오게 되면, 즉 업데이트하게 되면 최종 완성된 커브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영상 데모와 설명드린 걸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이제 관련된 그란타 관련된 어떤 뭐 석세스 스토리 관련된 부분들인데 사실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해당되는 홈페이지가 여기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NCS 그란타에 대해서 쭉 한번 제품에 관련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뭐 시간을 가져봤고요. 추후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